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스마트에셋이 발표한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에서 소득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연간 73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2022년 세금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된 수치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주별 상위 1% 소득 기준의 큰 편차입니다. 전국 평균 73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주들이 있는 반면 그보다 낮은 주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가장 높은 상위 1% 소득 기준을 기록한 주는 코네티컷으로 연간 105만 6,996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달러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 뒤를 이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높은 소득 기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납세자 수가 17만 5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상위 1%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들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에셋은 각 주의 경제 상황과 생활비, 세금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미국 내 소득 불평등 현상과 지역별 경제 격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 상위 1% 소득 기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브라이언 코버거가 지난 23일 수요일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약 2년 반 동안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잔혹한 살인사건의 법적 절차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동기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는 당초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인 7월 2일 사형 구형을 피하기 위한 플리 바게인의 일환으로 4건의 1급 살인 혐의와 1건의 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아이다호 법원의 스티븐 히플러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코버거에게 각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연속적으로 집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코버거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코버거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한다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버가 최근 여성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인 여성 선호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여성 승객은 여성 운전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고 여성 운전자 또한 여성 승객의 탑승 요청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이번 기능이 완전히 매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운전자 풀에 따라 매칭될 확률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40여 개국으로 확대되어 1억 건 이상의 여성 전용 운행이 이루어진 기존의 여성 운전자 우선 기능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우버는 이 시범 운영을 통해 여성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통제권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높은 생활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세금,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은퇴 예산을 압박하면서 많은 실버 세대들이 더욱 저렴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아 주거지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퇴자들이 대도시를 등지는 주된 이유로는 재정적인 압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 주요 대도시는 치솟는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정된 은퇴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부 대도시와 주는 재산세나 소득세가 높아 은퇴자들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은퇴소득에 대한 세금 정책도 거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위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는 사회보장연금 외에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설문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절반 이상이 은퇴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안감은 은퇴자들이 더욱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자금을 더 오래 유지하려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이유 외에도 대도시의 번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나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고자 하는 삶의 질 추구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와 텍사스, 애리조나 등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거나 없는 주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은퇴자들의 핫스팟이었지만 이제는 이들 주 내에서도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로의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탈도시 러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뚜렷한 사회 경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미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스포츠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지난 21일 월요일 웹사이트에 선수 안전 정책을 조용히 개정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 달인 23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 소녀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학교나 기관이 연방기금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역시 개별 스포츠 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 규칙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이미 수영과 사이클, 육상 등 일부 국제연맹은 남성 사춘기를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항공기 탑승객의 복장 문제로 인해 탑승이 거부되거나 논란이 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탑승이 제지된 여성 승객들의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면서 항공사의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타나시아 그레이어가 지난 16일 마이애미 공항에서 시카고행 스프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을 하려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레이어는 몸에 달라붙는 파란색 민소매 상의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항공사 직원은 당신이 입은 반바지와 함께 비행기에 타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여성은 공항에서 40분 동안 대기하는 동안 아무도 복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올 때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항공사를 이용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 측은 그러나 이 여성이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지적을 받은 뒤에도 시정할 기회를 거부하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